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 상담 심리학 강좌 9번째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이제 구체적으로 접수 면접이 끝난 이후에 상담의 초기에는 어떠한 상담이 진행되는가 구조화와 동맹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담이 처음 시작될 때 1회기 내지는 2회기까지는요. 이 상담의 구조화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이 일반적인 그냥 대화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상담에서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내담자는 어떤 또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단계입니다. 즉 상담은 보이지 않는 규칙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상담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은 일반적 상담과는 좀 차이가 있는 전문적 대화이다라는 것이죠.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상담자가 이러한 그 구조를 설명하지 않으면 상담이라는 전문적인 그 과정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적인 담화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에 상담의 구조화는 상담 초기에 상담가가 내담자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이 상담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담의 방향성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상담의 절차와 방법, 또 내담자 역할과 규범, 이런 것을 내담자와 함께 합의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내담자에게 상담의 구조를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해야 될 일이 상담 초기의 상담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왔는지, 또 상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담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초기에 좀 탐색을 해봐야 상담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게 되겠죠. 내담자는 간혹 상담자가 자신을 치료해 줄 거라는 그러한 어떤 환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또 상담이 어떤 컨설팅이나 또는 교육과 같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려주고 또 상담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자기의 성장이나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떠밀려서 온 사람 또는 상담 받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온 비자발적 내담자들은 상담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상담자가 나에 대해서 뭐를 알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되지 않는데 상담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나에게 훈장질하고 갑질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나 불안, 그리고 상담자가 아무리 좋은 대답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안 되는데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교육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무의식적인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들이 상담 초기에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고요. 상담자가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상담에 대한 개념을 확립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담이 잘못된 상담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와 이런 상담의 구조화를 1회기 내지는 2회기에 잘 해 나가야 되겠죠. 이 상담의 구조화의 내용에는 대개 치료 동의서를 받을 때 간략하게 그 구조화 내용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동의서를 쓰는 과정을 접수 면접 때 하기도 하지만 1회기 상담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구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의서 작성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 동의서에는 이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를 더 이상 갖지 못할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내담자는 자신이 상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전 연락 없이 무단 결석을 하거나 기관의 규범에 어긋나는 장기 상담을 요구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상담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 만일 상담이 종결되어야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종결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상담의 구조화는 사실 상담자와 내담자가 미리 사전에 동의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이후에 더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내담자가 오히려 상담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상담자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불편함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심리 정서적인 더 큰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담자가 갑작스러운 일정에 변화가 생겨서 상담 당일날 당일 취소를 한다고 했을 때 미리 당일 취소가 되면 상담비나 또 이후에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내담자는 이런 정도는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상담도 받지 않았는데 이러기 상담 비용이 차감되는가?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상담 기관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일 취소가 만약에 가능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당일에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상담자는 자신의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페이를 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일 상담에 대한 상담비가 청구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일일에 반 정도, 50% 정도의 상담비가 차감되기도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담센터의 결정 또 그런 규범들이 있으니 그것에 맞춰서 설명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런 그 상담 비용에 대한 민감한 문제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서로 간의 신뢰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상담실에서는 사전에 그냥 예약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분의 1 정도의 예약금을 먼저 예치를 하고 갑작스럽게 당일 취소도 아니고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상담자는 상담실에 도착했는데 내담자가 도착하지 않아서 보통 상담자가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이랬을 때 그 예약금을 이제 상담자가 그 시간에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으로 이제 대신 차감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상담의 절차의 과정에서 내담자가 만일에 취소를 하려면 적어도 하루 전에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일 취소도 가능한 것인지 또한 일정을 바꾸려고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일정을 바꾸게 되는지 또한 상담자 편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내담자가 사전에 상담 시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시간은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장소도 바꾸지 않는 요일과 장소와 시간은 웬만하면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정해지는 틀이 유지가 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시간대는 그 사람의 어떤 상담 시간이다. 이것을 그냥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뇌가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훨씬 더 그 구조화된 방식으로 상담의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뇌는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중요한 정보로 인식을 하고 또 오래 장기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받는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유용한 정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웬만해서는 장소를 바꾸거나 시간을 바꾸지 않고 같은 시간 장소에서 상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의 뇌가 이런 받아들이는 정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좀 더 강하게 받게 된다. 따라서 상담의 구조를 잘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담의 내용을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외적 변인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의 구조가 1, 2회기 동안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2회기, 3회기 안에 상담자가 내담자와 어떤 특별한 상담 관계를 맺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담자 편에서가 아니라 상담자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치료 동맹 또는 관계 동맹, 상담자, 내담자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상담의 어떤 그 중요한 기본적인 그 배경을 확립하게 되죠. 3회기 정도 안에서 보통은 그래도 1회기 안에 사실 전문가들은 이 치료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초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1회기 안에 내담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면 실질적으로 상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담자 편에서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한 3회기 안에는 이 라포나 치료 동맹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치료 동맹은 상담자가 상담 작업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 상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상담자 편에서 내담자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나 여러 가지 상담의 구조를 잡을 때에 분심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면 혹시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언제 내담자의 말에 내가 개입을 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분심들은 내담자의 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상담자가 내담자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분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동맹은 상담자 편에서도 굉장히 상담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근간이 되고요. 내담자 편에서도 자신이 수동적인 모습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 주도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누구일까 했을 때 상담자가 주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내담자가 주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이 이루어질 때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이런 말을 하는 비율이 상담자가 보통 20%, 30%, 내담자가 80%, 70%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죠. 첫 번째에서부터 상담자가 말하는 것이 내담자와의 말하는 그런 시간의 그런 그 배당으로 놓고 볼 때 반반이다. 상담자 50% 말하고 내담자 50% 말한다. 이렇게 되면 심리치료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심리 상담과는 조금 거리가 먼 상담일 수 있습니다. 교육적 상담, 컨설팅에 가까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담자의 어떤 그 중요한 내적인 심리적 탐색을 해야 될 때 내담자로부터 들려오는 이 정보가 훨씬 중요할 때 상담자의 말이 너무 많아진다면 이거는 내담자를 겉으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내담자의 문제만 보고 다른 여러 내담자들의 문제들과 동일시해서 너무 빠른 일반화가 이루어졌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탐색해야 되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그 이면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는지를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동맹을 이루는 이러한 초기 상담에서는 충분히 내담자를 존중해주면서 내담자와 공감해주는 표현 정도 그리고 내담자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어떤 대화의 기술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그 대화의 기술들은 치료동맹 상담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심자들 또 초심 상담자들은 상담 관계를 1회기, 2회기, 3회기 안에 내담자와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가 최대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일단 상담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내담자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상담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상담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담자와 첫 번째 신뢰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까요? 온 정신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련자들과 같이 슈퍼비전을 해주거나 상담 교육을 할 때면 이 수련자들이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어떻게 하면 내담자에게 신뢰를 잘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담자가 좋은 상담 관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상담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수련자들에게 항상 답변하는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쉽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잘 자신을 수련해 나가면 이런 전문적인 상담에서 전문가라고 할 때 초기에 상담 라포를 잘 형성하고 치료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 치료 관계 맺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관계를 잘 맺으려면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상담자 자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정신 또는 심리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건강하지 않다면 사실 좋은 영향을 미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물론 건강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 돌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의사가 담배를 피면서 환자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자신이 뭔가 그러한 실천을 해야만 환자들을 꼭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은 그 의술을 통해서 환자를 치유해주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담가는 의사 선생님 또는 뭐 어떤 문제의 전문가 이러한 그 개념을 좀 넘어서는 상담자 자신이 자기 안에서 심리, 정서, 영적 그리고 신체적인 통합을 전인적으로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효과와 이후가 결정되는 참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일 수 있겠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상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보를 잘 전달해주고 잘 교육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상담자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통합하지 못한다면 내담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담자 자신이 내담자 치유의 원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치유에 떨고 온 내담자에게 상담자 자신이 따뜻한 난로가 되지 못한다면 내담자에게는 이 상담실에 온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추위에 떨고 온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빨리 가서 옷을 두둑히 입고 그리고 추위를 녹이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따뜻한 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몸을 녹이고 따뜻하게 몸을 잘 간수해야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걸 몰라서 내담자가 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 자신이 따뜻한 난로가 되지 못한다면 내담자에게 또 다른 데로 가서 난로에 불을 쬐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되니 상담자 자신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이 치유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부관계 문제가 있는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자는 자신의 부부관계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건강함을
자기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자신만의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하는 단계에서 자신이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내담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건강한 상담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위한 과정에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상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러한 자기 성장과 자기 치유의 과정에 없다면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전인적 건강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하는 과정에 상담자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자세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자신의 심리 영성적 건강을 얼만큼 잘 회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접수 면접 이후에 이제 본 상담이 들어가게 되면 1회기, 2회기 내지는 적어도 3회기 안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이 무엇이며 내담자는 상담에 대한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왔는지를 탐색하고 상담 전반에 대한 이러한 과정을 설명해주는 상담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구조화는 상담의 일반 상담과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3회기 안에는 적어도 상담자와 내담자는 치료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런 라포 또는 치료적 동맹이라고 하는 이 상담적 관계를 얼만큼 잘 형성하는지가 상담의 효과와 예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담자가 건강해야 된다. 전인적인 건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담자의 상담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